세계에서 가장 명성 있는 의대 중 하나인 미국 스탠포드 의과대학교. 소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내던 이곳 강의실에서 웬 교수와 학생 간의 고성이 오가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들은 한국과 관련한 주제로 심각한 토론을 벌이고 있었고, 교수가 이내 자신이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말하자 학생은 그럴 리가 없다는 듯 머리를 움켜잡고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강의실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션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만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겠지만 제 경우에는 병원과 관련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미국인들이 병원을 두려워하는 이유와 같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이었는데요.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집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암에 걸린 이후 상황은 완전히 급변하고 말았죠.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병원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고 아버지의 병원비는 중산층이었던 저희 집안마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은 집까지 팔아가며 아버지의 병원비로 충당했지만 돈은 여전히 부족했고 나중에는 저희 가족이 파산 직전에 몰리게 되죠. 제게 아버지는 늘 존경스럽고 사랑하던 존재였지만 아버지가 결국 숱한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셨을 때 솔직히 저는 슬픈 감정과 함께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역겹고 좌절스러웠지만 이게 미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심한 병에 걸리면 그 가정은 그 순간 몰락해버리는 것이고 남겨진 가족의 짐이 되어 좋은 추억마저 검게 물들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저희 가족 구성원들은 급성장염 같은 여러 병에 시달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모두는 병원에 대한 트라우마, 정확히는 병원비에 대한 극심한 트라우마가 생겨버렸고 아무리 아파도 도저히 병원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의료가 사치였던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복지가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한 의료 시스템의 가혹한 현실에 익숙해졌죠. 미국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비조차 보통의 시민의 손에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병원과는 별개로 다행히 저희 집안은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 가족은 몇 년간은 거의 빈민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어머니와 저, 그리고 동생은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니 결국에는 정상적인 가정의 궤도에 오를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여유를 되찾아갈 때쯤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꿈이었던 해외여행을 위해 몇 년을 저축했고 풍부한 역사와 활기찬 문화에 이끌려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선택이 제 삶을 극적으로 바꿀 것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죠.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저는 흥분과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상으로만 접했던 북적거리는 서울의 도시는 제 앞에 펼쳐져 있었고 우뚝 솟은 고층 건물들과 네온 불빛들의 미로는 다시 봐도 정관이었죠. 저는 이 매혹적인 나라의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운명이 저를 위해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은 서울에서 3일째 되는 날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서울의 도시 광경과 소리에 정신이 팔려 번화한 길을 건너던 중 질주하는 차 한 대가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차량의 질주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폭력적이어서 저는 거의 헝겊인형처럼 허공을 날아다녔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저는 도로에 누워 있었고 제 몸은 고통으로 찢겨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미 제 주변에 모여들었고 한국인들의 얼굴은 저에 대한 걱정으로 얼룩진 상태였죠. 저는 움직이려고 했지만 제 몸에 쏘아진 고통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조국 미국에서라면 이와 같은 사고는 곧 사형 선고를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더라면 병원에 도착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치료 비용은 천문학적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항암 치료비처럼 말이죠. 하지만 제가 무력하고 두려움에 떨며 그곳에 누워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분 안에 사이렌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한국인 구급대원 한 팀이 제 옆으로 달려왔거든요.
구급대원들은 제게 부드럽게 말을 걸었고 그중 한 명은 영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그는 제 다리를 안정시키고 병원으로 가는 여정을 준비하면서 끝까지 저를 위해 말을 걸어주며 안심시켜줬죠. 한국인 구급팀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하며 마침내 저를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그들이 서울의 거리를 질주할 때 저는 최첨단 장비와 저를 돌본 한국인 의료 전문가들의 기술에 감탄했습니다. 전문성과 친절함이 저를 감싸며 제 잔뜩 흥분한 신경을 진정시켰습니다. 저는 어렴풋이 미국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즉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를 치료해준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친절하고 인정이 많았으며 그들의 전문 지식은 그들이 취하는 모든 행동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다리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여러 개 골절되고 뇌진탕과 같은 부상의 정도를 드러냈기에 여러 번의 테스트와 스캔을 받았습니다. 이건 역시나 미국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치료였습니다. 저는 외국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긴급하고 전문적인 대우를 받았죠. 한국 병원은 최신 기술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도울 준비가 된 전문가들에 의해 직원이 배치되었습니다. 한국 병원의 시스템과 수준의 효율성은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 몇 주 혹은 심지어 몇 달이 걸릴 치료는 결국 며칠 만에 끝이 났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한국에 대한 감탄도 잠시 곧 믿기 싫은 사실 하나를 통보받게 됩니다. 바로 저를 뺑소니 치고 도망간 운전자는 알고 보니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이었고 그는 음주운전으로 제 여행을 완전히 망쳐놓고도 치료비를 지불할 어떠한 능력도 없음이 밝혀졌거든요. 결국 이 모든 치료비는 제가 지불해야 됐던 것입니다. 저는 문득 제 아버지가 항암 치료를 받던 때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치료라면 치료비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액수를 한참이나 지났을 것이 분명했고 저는 이대로라면 저희 가족은 완전히 파산이라는 생각에 망연자실해졌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희망 없이 청구서를 확인해 본 결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고국인 미국에서는 이런 포괄적인 치료에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이었을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제 치료가 국가 의료보험 시스템에 의해 보장되고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회복하면서 저는 제 경험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의 의료 시스템의 극명한 대조에 감명을 받았죠. 한국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이었습니다. 저를 치료해준 한국인 의료진들은 영리보다는 치유에 대한 열정에 이끌려 고도로 숙련되고 자신들의 일에 헌신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족과 높은 치료 비용이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잘못된 우선순위와 시민의 건강을 중시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마침내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받았던 놀라운 치료에 영감을 받아 저는 스스로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거든요. 저는 미국의 기형적인 의료비 해결책의 일부가 되기를 원했고 시민들의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양질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미국에서 구축하는 것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의료에 대한 감사와 찬사, 그리고 미국을 변화시킬 거라는 절박한 마음만으로 몇 년간 공부에 전념했고 결국 미국 스탠포드 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 중에서도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교에 진학하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는 이곳 대학교에서 첫 번째 수업에서부터 경악을 금치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와 높은 수준의 의료 인프라는 미국에서도 매우 유명한지 교수님께서는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예로 들며 미국도 한국을 본받고 한국과 같은 시스템을 추구해야 한다는 강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의사가 되는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기적에 대해 되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세기 전 일제강점기 그리고 그 후
한국전쟁의 참화로 페이지를 돌려봅시다. 그 당시 한국의 의료 인프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 나라에는 그저 국제기구에서 지원온 소수의 의료팀만 있었을 뿐이었으니까요. 갈등과 식민지 억압으로 찢어진 한국은 광범위한 가난과 사실상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가 없는 거대한 곤경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잿더미 속에서 한국은 재건뿐만 아니라 건강과 복지에 대한 접근법의 혁명을 일으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난으로 얼룩진 한국의 거리에서 현대 서울의 첨단 병원과 진료소로 가는 여정은 단지 기술력에 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에 대한 증거입니다. 1970년대의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건강보험제도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까지 이것은 보편적인 건강보험제도로 확대되었고, 이는 불과 10여 년 만에 이룩한 놀라운 업적입니다. 오늘날 의료는 특권이 아니라 권리임을 보장하는 국민 건강보험 서비스가 한국의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시스템은 다른 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도한 병원비와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합니다. 오직 한국에서만은 아무도 의료 비용에 대한 두려움, 즉 기괴할 정도로 비싼 의료비 때문에 고통이나 질병을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당시에 가난한 한국의 의료 지원을 왔던 세계 각국의 선진국들은 현재는 아파도 병원비가 없어 이악 물고 고통을 참고 있는데 반해 아무런 희망조차 없어 보였던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발전을 통해 적어도 병원비가 두려워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한국이 발전시킨 시스템의 효율성은 놀랍습니다. 환자들은 최소한의 대기 시간으로 병원에 갈 수 있고 세계적인 수준의 진보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교육 및 기술에 대한 문화적 강조와 결합되어 의료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어집니다. 나아가 응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한국 병원에서 볼 수 있는 체계적이고 환자 중심적인 접근은 몹시 모범적입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다친 외국인들이 그들에게 제공되는 한국의 서비스의 속도와 돌봄, 경제성을 보고 감탄을 하며 한국 의료를 찬양하는 장면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는 단순한 고립된 사례가 아니라 한국의 헬스케어 서사에서 표준적인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수십 년 전 이들을 도와줬던 나라의 사람들은 이제 의료 수준이 월등해진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오고 있다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은 전 세계 그 누구도 하지 못한 발전을 어떻게 이룩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변화는 정과안에 대한 한국인의 헌신, 공감, 연민, 그리고 역경을 극복하려는 집단적인 의지를 구현하는 뿌리 깊은 문화적 개념인 아름다운 사고방식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한국의 의료 정책과 관행에 바로 그 틀 안에 짜여 있습니다. 한국의 업적을 살펴보면 우리는 단순히 경제적 성공이나 기술적 발전 이상의 것을 볼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 복지에 대한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침체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과 우수성을 향한 끊임없는 추진을 촉진하는 데 사용한 국가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의료 여정은 희망의 등불이자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지침이 되는 곳입니다. 올바른 가치, 회복력, 집단적 노력으로 변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미국 또한 한국을 본받고 의료 서비스가 더 건강하고 인정이 많은 사회로 연결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듯 환자와 병원의 다리 역할을 하는 훌륭한 의료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네요. 교수님의 말씀은 100번은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저 또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의 수혜를 직접 받아본 사람으로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나 벼랑간 동양인 여학생 한 명이 번쩍 손을 들더군요. 그러고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단기간 만에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중국의 영향이 크거든요. 실제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중국인들의 요구로 인해 만들어지기도 했죠. 애초에 한국의 의료기술은 전부 중국의 것을 그대로 가져온 수준에 지나지 않고 중국은 인구수가 너무 많아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 속국과 다름없는 한국에서 중국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을 압박해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둔 것입니다. 만약 제 말이 틀렸다면 어째서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저렴한 비용의 치료를 받기 위해 의료 관광을 다니고 있을까요? 서류만 잘 준비하면 중국인들은 한국에 가서 오히려 돈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저희 어머니 또한 한국에서 골절 수술을 받고 돈까지 환급받았죠. 즉 건강보험제도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저렴하게 수술을 받기 위해 만든 것이고 한국인들은 중국인들 덕분에 저렴한 병원비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인 학생의 발언에 학생들은 일동 기겁을 하며 중국인의 수준의 학을 떼고 말았는데요. 저는 근거도 없는 소리를 하며 제 영혼과도 다름없는 한국을 욕보이는 중국인에게 우라의 감정이 치밀었으나 다른 학생들은 그저 한국의 속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중국 학생의 무례함에 유감을 표하는 것 같았습니다. 즉, 이 중국 학생의 말을 그대로 믿는 눈치였죠. 저는 이러한 상황에 참을 수가 없는 답답함을 느꼈고 그 자리에서 중국인의 논리에 반박하려던 그 순간 교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학생의 말에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중국에서 왔다는 논리가 성립되려면 중국에도 한국과 같은 건강보험제도가 있거나 혹은 그보다 더 우수한 제도가 있어야겠죠. 그러나 중국은 국가 창설 이래 건강보험제도라는 것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비추어 보건대 중국에서 건강보험제도가 생긴다면 중국은 1년 안에 파산하고 말 것이 뻔하죠. 자신이 이득을 보는 것보다 남이 피해를 보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이기적인 중국인들은 아프지 않아도 수도 없이 병원에 들락날락할 것이 분명하기에 이런 가짜 환자를 받느라 건강보험 재정은 순식간에 바닥을 보일 것이 자명하거든요. 실제로 중국은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병원비는 거의 미국만큼이나 비싼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중국으로 의료봉사를 갔을 때 저는 지금도 절대로 잊지 못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죠. 바로 제가 봉사를 하던 병원 측에서는 비싼 병원비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중국인들을 위해 하루 동안만 기본적인 진찰에 한해 무료로 해주는 봉사를 진행했거든요. 그러나 중국인들은 진찰을 받고도 계속 줄을 서가면서 다시 진찰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보니 중국인들은 남들이 혜택을 받는 게 싫으니 자신이 2번, 3번 진찰을 받음으로써 그만큼 남들이 진찰을 받을 수 없게 하겠다는 충격적인 대답을 건네더군요. 또한 이들은 기본 진찰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적인 검사도 해달라며 난동을 부려서 결국 병원 측의 의료 장비가 여러 개 박살나는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의료 수준이 낮은 까닭은 중국에서는 아직도 개똥을 먹으면 감기가 낫고 양의 피를 마시면 혈색이 좋아진다는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서양 의술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기술의 수준은 국민들의 수준을 따라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중국인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중국의 의료 수준이 낮은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의료 수준이 빠르게 올라온 적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있긴 했으나 중국 학생도 잘 알겠지만 중국은 스스로의 기술과 문화를 불태워 없애버렸죠. 즉, 중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중국은 한국에 비해 의료 수준, 의료 제도, 의료 인프라 등 단 하나도 나은 점이 없는 의료 수준을 가졌고 심지어 한국인들이 이룩하고 피땀을 흘리면서 유지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갉아먹고 있는 주제에 왜 한국에 여전히 열등감을 보이며 근거도 없이 까내리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국의 후진적이지만 비싸기만 한 의료 수준에 대한 열등감인가요? 한국 학생들은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해도 한국에서 의사생활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던데 중국 학생들은 100이면 100, 개인의 이득을 위해 중국 국적을 포기하는 걸로 보아 중국인들은 입으로만 애국을 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설마 당신은 벌써부터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건 아니겠죠? 교수님의 말씀에
중국 학생은 마치 부모에게 거짓말을 치다 걸린 아이처럼 화들짝 놀래며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녀는 이미 중국 국적을 포기한 상태가 분명했고, 그런 주제에 한국의 의료 수준을 깔보고 중국의 애국자인 양 행세를 한 거였습니다. 교수님은 그런 중국 학생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고, 이내 충격적인 강의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중국 같은 국가는 한국과 같은 우수한 건강보험 제도를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자리 잡힐 수 있게 된 역사와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죠. 개인주의와 사리사욕이 종종 진보의 속도와 성격을 좌우하는 많은 나라들과 달리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돕고 베풀고 나누는 문화가 사회 발전의 기초일 때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거든요. 한국에는 오직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거의 없을 뿐더러 남을 위하는 문화가 이미 널리 퍼져 있기에 한국에서는 국민이 병에 걸렸을 때 그 부담을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도 비용 때문에 치료를 거부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건강보험, 즉 가장 간단한 검진부터 가장 복잡한 수술까지 의료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시스템이 그들을 뒷받침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겠다는 사회적 약속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정신은 한국을 의료기술과 건강보장에서 놀라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누구도 건강과 재정적 안정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는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부채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 없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상상해 보세요. 이런 꿈만 같은 현실은 보편적 돌봄의 원칙을 예시하는 건강보험제도 덕분에 오늘날의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중입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고급 의료는 사치품이며 그저 비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첨단 기술과 종합보험 시스템의 융합으로 모든 사람이 치료받고 모두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것은 정책만이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조금 심하긴 하지만 당장 미국만 보더라도 현대 의학기술로 충분히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치료비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널려 있거든요. 그러나 미국인들은 남이 보살핌을 받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자신의 돈을 선뜻 내놓는 사람이 거의 없기에 한국과 같은 건강한 사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근간이자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증명하는 우수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의료 시스템을 구축한 속도와 효율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관료주의와 의료의 역할에 대한 논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한국인들은 빠르게 최신 의료기술과 절차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최첨단 암치료에서 혁신적인 수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의료 분야는 희망의 불빛이며 세계보건의 선두주자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였던 한국이 이제는 혁신적인 의료 발전과 모범적인 건강보험 제도로 인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평등을 추구하는 가치관은 국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독특한 환경을 조성해왔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희귀한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시골 출신의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생각해보세요. 많은 나라에서 그녀의 가족은 수술 비용 때문에 가슴 아픈 선택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그녀는 지체 없이 생명을 구하는 수술을 받았고 그녀의 가족은 그렇게 의료 서비스를 동반하는 재정적인 부담을 견뎌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치료가 아닙니다. 모든 생명을 돌보기 위한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국가적인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보면서 기계와 보험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믿는 이타심으로 가득 찬 한국인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분야에서 열악함에서 풍부함으로 놀라운 도약을 이룬 한국의 여정에서 영감을 얻어봅시다. 이 이야기는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공유와 보살핌의 가치를 받아들일 때 구성원들 전부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끌어올리겠다고 헌신할 때
불가능은 반드시 가능으로 바뀐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국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의료는 전 인류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런 세계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국적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동정심을 가지고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에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줬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희망의 등불이 되어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키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한국을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제 조국이 한국처럼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늘 한국이 베풀어준 온정을 잊지 않고 환자를 위한 의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